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 수업들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최근에 기호 논리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얼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초반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복습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쉬운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유치하고 쉬운 논리, 기호 논리에 관련된 지금까지 한 내용, 기호 논리에 관련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쉬운 문제로 약간 워밍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토대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무엇이었는지, 저번 시간에 조금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설명하는데, 얘는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P라면 Q다, 나P다, 나Q라고 설명한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했죠. 이렇게 설명한 정권 부정의 오류란 말이죠. 그래서 조건문에서 정권이 부정됐을 때 후건도 부정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오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다라고 했었죠. 만약 나는 원빈이 청호하면 결혼했다, 원빈이 청호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했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오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만약 원빈이 청호하면 나는 결혼했다는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원빈이 청호하면 나는 결혼하겠다와 원빈이 청호하는 경우에만 결혼하겠다, 그리고 원빈 청혼과 나의 결혼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세 가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설명했을 때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바깥에 라디오를 켜놨는데 볼이 너무 커서 약간 줄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경우처럼 원빈이 청호하면 결혼했다와 원빈이 청호한 경우에만 결혼했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 세 가지 다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빈이 청호하는 경우에만 결혼했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아직 진리표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을 한번 구성해 보시란 말이죠. 그럼 좀 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설명에 전권 부정의 오류다라고 한단 말이죠. 참고로 설명하면 정권 긍정식은 뒤에 설명했지만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설명하면 똑같단 말이죠. 만약 P라면 Q다라고 설명할 때, Q다라고 설명했을 때 P다라고 설명하는 전권이 긍정되면 후권도 긍정된다라고 설명한 것은 오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얘를 또 원민을 또 투입해 봅시다. 원빈이 청하면 나는 결혼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나는 결혼했다라고 설명하면 원빈이 결혼 청했느냐라고 설명하면 오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건 왜 아까 저번에 얘기했죠. 원빈 청혼하고 나의 결혼이 어떤 관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충분 필요 조건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란 말이죠. 원빈이 청혼 결혼했다는 뜻은 뭐야? 원빈이면 고맙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원빈이 아니어도 나는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원빈이 청혼 결혼했다는 뜻이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청혼하는 경우만 결혼하겠다,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두 개가 되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관심 있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걸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뒤에 가서 문제도 한번 나오니까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P면 Q다라고 하면 P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권 긍정식이고, P면 Q다인데 나 P가 돼서 나 Q가 나오는 것은 후권 부정이 옳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P면 Q인데 Q가 나온다고 해서 P가 나온다고 설명하면 후권 긍정이 오류. P면 Q인데 나 Q가 되면
납피가 된다라고 설명하면 후건 부정식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는 옳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우리가 없으니까 한 번씩 그려보세요. 한 번씩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기 줄표인데 저 줄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P면 Q다. 저기 몇 줄 걷는데 점으로 그리지 마시고 그냥 직선 쭉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한 번씩 그려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공 부정식과 후건 부정식을 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아시죠? 오류는 외우지 마시고 전공 부정식이 참이고 후건 부정식이 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 번씩 그려볼 필요 없나? 그려보세요. 한번. 뒤에 가서 식은 나오긴 하지만 한 번씩 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려보세요.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려보세요. 진짜 그려보시면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관계. 그래서 P면 Q도 그리고 P도 그리고 그려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그려보세요. 오케이. 계속 좀 그리시고 한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한 번씩 진짜 그려보세요. 손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물도 적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필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더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하는 걸 또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유인물도 안 넣어주고 다 필기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요즘은 유인물을 좀씩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교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재도 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교재도 없고, 그리고 교재를 하여튼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래서 전공정식과 후건 부정식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 할 얘기 합시다. 우리 저번 주에 하겠지만 이제 뭘 할 것이냐 설명하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추론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경우가 참일 때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는지 따져본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하는 게 목표예요. 알아두면 좋은 공식들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여러분 유인물에 적혀 있지만 여러분 유인물에도 제가 저장 예쁘게 그려서 넣었으니까 유인물을 더 참고하시고요. 한 번씩 봅시다. 전권 긍정식이라는 걸 배웠죠. P면 Q가 참이면 P면 Q가 참이고 P가 참이면 그러므로 Q가 참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앞에 두 개가 P면 Q가 참이고 P가 참이면 Q가 도출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면 그런도 P는 참이다 라고 설명할 때 쓰는 것들이 이런 공식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 규칙을 설명해요. 그래서 P면 Q가 있고 not Q가 있을 때 그러므로 P라고 도출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조건 산단원법은 뭐야? P면 Q가 참이고 Q면 P가 참이면 P면 R도 참이다 라고 설명해서 조건 산단원법, 연쇄논법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지. 그쵸? 이건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어요. 한번 했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선원 제거법은 뭐야? 오화 제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P면 Q가 차이면 P가 차이면 Q가 Q다 설명한다. 이것도 요번 했었어요. 계속 한 2번 정도 반복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연원지 첨가법은 선원지 첨가법은 또는 첨가한다. P가 차이면 P 또는 Q도 참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신기하죠. P가 차이면 P 또는 Q는 참이다 라고 설명한다. 왜? P가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진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P가 참이기 때문에 Q가 참이가 거짓으로 붙어도 P 또는 Q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 또는 Q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실전 문제 풀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논리학 좀 더 공부하시면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지 분리법. 이것은 뭐야? P and Q가 참이면 P 그리고 Q가 참이면 P가 참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참고로 설명하면 Q도 참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P and Q가 참이면 Q도 참일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쉽게 엄격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P and Q가 차이면 얘를 뒤에 설명했지만 교환 법칙으로 P and Q가 차이면 Q and P가 참이니까 앞으로 와서 걔가 P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거는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여러모치 우리 이 수업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은 실전이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디테일한 건. 그다음 7번 염지 교환법 설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하면 P가 참이고 Q가 차이면 P&Q도 참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셨죠? P가 차이면 Q도 차이면 P&Q도 참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원지 결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아까 한 대로 앞에가 차이면 그러므로 뒤가 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동치규칙, 우리가 말하는 항진규칙이라고 설명한 동치규칙들은 양쪽으로 다 참이에요. 아셨죠? not 가로 열고 P&Q는 어떻게 되면 not P 또는 not Q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화살표 양쪽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야? 앞에 게 차이면 뒤에 걸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거. 뒤에 게 차이면 앞에 거 참이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다.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뒤에 설명했지만 그렇게 공식들을 우리가 어떤 추론을 쓸 때 앞에 게 차이면 어떻게 해서 P 또는 not Q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얘는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중부정식도 마찬가지죠. 낱낱 P는 P가 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P가 차이면 낱낱 P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3번 교환무추이죠. 그렇죠? P 또는 Q가 차이면 Q 또는 P도 참이다 라고 하고요. P and Q가 차이면 Q and P도 참이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건 뭐냐고 설명하면 왜 P and Q가 참이고 Q and P는 참이란 말. 그래서 또는이랑 and는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뭐가 성립하셨어요? 조건문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죠? P이면 Q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결합법칙은 무슨 뜻이에요? 결합법칙은 괄호가 묶여 있을 때 괄호가 앞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한다. P 또는 가로 열고 Q 또는 R이라고 설명할 때 가로가 앞으로 가서 가로 열고 P 또는 Q 또는 가로 닫고 R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것도 양쪽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건 결합법칙은 뭐예요? 다 규칙이 동일해요. 아시죠? 알다시피 또는이랑 다 또는 되더니 다 또 and로 되어 있는 경우만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여기서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조건문은 하고 쌍조건문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배분법칙이라고 설명하는데 배분법칙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는 P 또는 Q가 어떻게 돼요?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그쵸? 그렇게 하면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P 또는 가로 열고 Q and R 가로 닫고 는 어떻게 해서 P 또는 Q 가로 닫고 and 가로 열고 P 또는 R 가로 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규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돼가지고 가로가 두 개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논리학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분법칙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까지는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와서 문제 풀어보겠지만 배분법칙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논리학 테크한 추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대우 규칙은 되게 중요해요. 대우라고 설명하는 건데 뭐예요? P 또는 Q가 차이면 P 또는 Q도 참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6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문제 요걸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저번에 배웠죠? 아까 우리 저번에 했죠? 우리 앞에서 했죠? 앞에서 뭐 했어요? 앞에서 원빈이 청하면 결혼했다라는 뜻이죠. 원빈이 청하면 결혼했다. 나는 결혼할 것이다. 결혼한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쵸? 그런 모습으로 P면 Q죠. 그럴 때 그게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원빈이 청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란 말이 아시죠? 원빈이 청하면 결혼했다는 뜻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원빈이 청하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죠? 그래서 6번은 대우규칙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대우규칙은 꼭 알아두란 말이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번역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장을 기화시켰을 때 P면 Q가 뒤집어서 생각해서 좀 이상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상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상하면 얘가 쌍조건문이구나. 아니면 뭐야 할까 하는 대로 뒤집어서 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우규칙들은 조건문을 만들었거나 구성했을 때 내가 만든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기에 되게 좋은 규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적으로 6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실질 함축 동치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함축규칙이라고 설명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설명하냐면 P면 Q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뀌는 방법은 이걸 푸는 수밖에 없어요. P 또는 Q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P면 Q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에가 not 그 다음에 또는 Q가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쌍조건문 저번에 했죠. 쌍조건문 P 쌍조건문 Q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P면 Q and를 묶이고 Q and P가 and를 묶인 것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항진규칙은 P가 차이면 P 또는 P도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9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설명, 이게 왜 항중규칙이냐고 설명하냐면, 왜 같은 거냐 설명하냐면, 우리는 안 했지. 우리는 안 했죠. 얘들을 진리표로 하는 것을 그리면 동일한 형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진리표 때 바꿨을 수 있구나까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로 설명하자면, 아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하자면, 만약 P면 Q다, 만약 A란 B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만약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와 같은 뜻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거는 아까 말한 우리가 대우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면 A라면 B다라고 설명한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다. 동치기 때문에 고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참이라고 설명하면, 아까 말한 대로 A가 참이라고 설명하면 A 또는 B도 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재밌죠? A가 참이면 A 또는 B도 참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저기 이상한 가짜같이, 모음 가짜같이 생기는 건 A가 차이면 A 또는 B가 도출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 가짜가, 저 아자가 양쪽으로 돼 있으면 뭐야? 아까 화살표 양쪽으로 돼 있는 거 동일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A고 B다 차이면 A도 참이다. 라고 설명하죠. 저번에 아까 했죠? 우리가 연원지 분리 제거다, 엔드 제거라고 한단 말이죠. 저 화살표 거꾸로 된 거, 기억자 거꾸로 된 거는 원래 엔드도 저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제가 원래 FM대로 이 기호가 더 FM 기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A and B는 차이면 A가 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A and B가 차이면 B도 참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한 뜻은 뭐야? A이고 B다 라는 문장은 언제 참이야 설명하냐면, 진리표를 그리면 A도 참이고 B도 참일 때 전체가 참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시는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갖고 추론 규칙과 동치 규칙들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문제 풀면 알겠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보면, 정권 긍정, 후권 부정, 조건 3단, 서원지 제거, 서원지 추가, 여원지 제거, 여원지 제거, 이것들 이름 접시 제가 나오던 유인물이 최신판이니까 이걸 아시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뭐 드물관, 교환, 등등등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고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 추론 문제들을 풀 수 있을 때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이 기호 논리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바로 오늘 문제 풀 것들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연역논증 공부한 이유가 요거 풀기 위해서 한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나머지 논리 퍼즐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것도 있고 수학 추리도 있다. 무슨 얘기가 설명하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수리 추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리 문제들이 나올 때 논리 기호를 갖고 문제 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논리 퍼즐 문제가 수리 추론 문제가 있는데, 원래 제가 몇 개 더 가르쳤는데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온라인 하다 보니까 다는 못 가르치고 우리는 추론 문제만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했냐 설명하냐면, 우리가 기호화 시키는 걸 한번 해봅시다. 기호화 시킨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호화 시키냐라고 설명하냐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거냐라고 설명, 우리가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좀 했는데, 우리가 어떤 논증이 나오면 그 논증에 대해서 기호화 시킨단 말이죠. 원자 명제를 찾고 기호화 시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호화 시켰을 때 이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뜻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뭐예요? 이 결론이 참이라고 하면, 이 전제가 참이라고 하면 과연 결론이 도출되냐 안 도출되냐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위에 같은 문장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래와 같이 기호화시키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 아까 배웠죠? 얘는 왜 타당해 부당해요? 우리가 얘는 뭐예요? 전권 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옳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걸 토대로 얘는 뭐야? 이 논증은 바로 기호화시키면 타당한 논증인지 부당한 논증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기호화의 힘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을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호화시킵시다. 자, 2분 정도 한 1분 정도 들 테니까 기호화시키고 타당한지 부당한지 결정해보세요. 한 1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호화시켜봅시다.
자, 해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만약 A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몸매가 좋아질 것이다. A가 몸매가 좋다. 그러므로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것이다. 아주 쉽죠?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원자 명제가 뭐예요? 원자 명제 열심히 한다. 몸매가 좋아질 것이다. do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기화시키면 뭐예요? P이면 Q. PQ다. 그러면 P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타당이에요? 부당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뭐가 돼서 얘는 무슨 논증이 돼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뭐예요? 후권 긍정의 오류죠. 그러니까 부당한 논증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두 번째는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날 때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오케이. 얘도 한 2분 정도 시간 들 테니까 한번 기화시키고 풀어봅시다. 첫 번째 뭐야? 원자 명제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연결사 찾고 기화시킨다. 라고 한단 말이죠.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볼까요?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환자의 열이 없다면 말라리아가 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나 식중독은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다. 환자에겐 열이 없다. 그러므로 식중독이 그 환자의 병의 원인이 틀림없다. 라고 설명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자 명제가 뭐예요? 원자 명제는 열이 있다. 그 다음에 그의 말라리아가 원인이다. 식중독이 원인이다. 세 개가 되겠죠? 오케이. 세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야? 얘를 기화시키고 어떻게 설명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없다면 아니다 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기화시킨단 말이죠. 재밌는 건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첫 번째 문장은 열이 없다면 병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말라리아가 병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죠. 이거 우리가 아까 말한 대우로 바꾸면 뭐가 있어요? 대우로 바꾸면 말라리아가 병의 원인이면 열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기호화시킨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설명하냐면, 이 기호화시킨 거 앞에 전건들, 앞에 전제들을 가지고 뒤에 쉽게 설명 R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느냐 싸움이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타당한 논증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호 단서들을 놓고 결론을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 1, 2, 3번을 가지고 4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목표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번과 3번을 하면 더 정건긍정식이니까 뭐가 나와요? not P면 not Q란 말이죠. not P가 참이니까 어떻게 돼요? not Q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건긍정식은 조건문의 앞이 똑같이 나오면 뒤도 똑같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기 더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건긍정식은 어떻게 돼? 앞이 똑같으면 뒤도 똑같을 것이다. 뒤가 똑같이 추론한다. 라고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참고로 후권부정식도 뒤가 부정돼서 나오면 앞도 부정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세련된 이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한 대로 이렇게 돼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얘가 나올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아까 한 대로 2번과 5번이 나온단 말이죠. Q 또는 R이 참인데 not Q가 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바로
I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유명한 타당한 논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노출되면 타당한 논쟁이다, 부당한 논쟁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 논리학이 문제고, 여러분들이 슬슬 우리가 몇 개 쉬운 문제를 PSAT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들 테니까 한 4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기호화시키고 답이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풀어보세요. 자, 한 4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자의 명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원자의 명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쉽죠? 풀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더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 은하계 X,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섯 행성이 있다. X 행성은 호전적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행성을 성민화하고자 한다. 다음 진수 참이라고 할 때 X에서 침공한 행성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X 행성, 델타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아까 두 번째 뭐 X 행성이 베타 행성을 침공하거나 델타 행성을 침공한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침공한다. 델타 행성을 침공한다를 원자 명제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X 행성은 델타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원자 명제가 뭐예요? 델타 행성을 침공한다. D라고 놓으니까 not D가 된 뜻이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기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다시 돌아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원자 명제는 어떻게 보면 X행성을 침공한다, X행성이 어디 침공한다 설명할 때 X행성 델타 행성 침공한다 할 때 D라고 놓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 명제 설명하면 첫 번째 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원자 명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 첫 번째 건 뭐예요? 반대로 X행성 델타 행성을 침공하지 않다니까 원자 명제가 뭐예요? 델타 침공한다니까 어떻게 설명? not D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행선 베타행선 침공하거나 델타행선 침공한다 설명하니까 뭐예요? 원자 명제 뭐예요? 아까 한 대로 베타행선 침공한다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B 또는 D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는 X행선 감마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면 알파행선을 침공한다 설명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감마에서 침공, 알파에서 침공하고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감마에서 침공하지 않는다면 알파에서 침공한다니까 not G면 A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행선이 베타행선을 침공한다면 감마에서 침공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원자 명제는 다 나온 거니까 그러면 B면 not G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싹 다 풀어서 다 풀면 어떻게 설명? 전반적으로 다 원자 명제에 띄어져 가지고 다 값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이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서 봅시다. 단서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근거들 단서고요. 풀이를 해봅시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얘기지만 이게 이럴 때 이런 거 풀 때 가장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짜리를 찾는 게 좋아요. 원자 명제 하나짜리 찾아. 아시죠? 여기서 하나짜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자 명제에서 그냥 D가 아니라 한 개로 돼 있는 독립된 not D, 뭐 not A, not B 이런 거 A 이런 거 찾으면 그렇단 말이죠. 하나 있죠?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기억과 뭐가 있어요?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선산화노법이 나올 수 있죠? 둘 중에 B 또는 D가 참인데 not D니까 참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서 B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설명하면 원래 논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옆에 다 적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옆에 근거들 다 적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이 B만 추론해 낼 수 있으면 돼요. 옆에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가 참이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아까 한 대로 얘가 참이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한 대로 뭐가 돼요? 뭐가 돼? 이 디귿과 리을이 연쇄가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제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 1번 보고 1번 보고 뭐 할 수 있는지 알겠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아시겠죠? 좀 자랑하려고 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건 연쇄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어떻게 1번과 얘는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설명? 얘는 A가 나오죠? A는 뭐예요? 아까 A는 아까 말한 대로 1번과 2번이 되면 A가 나온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쪼르르 풀면 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친구와 행성은 뭐예요? 친구와 행성은 당연히 A, B가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친구하지 않는 행성들은 D가 G가 나온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답은 당연히 3번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단서들을 가지고 기호화시킨 다음 쭉쭉 풀어나가면 어느 게 침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할 패턴이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쉬운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문제풀이. 네, 3-2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이것도 시간을 줄 때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키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좀, 요것도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 풀었으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봅시다. 원자 명제가 무엇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봅시다. 네, 여기서는 뭐야? 마을에는 A, B,
A, B, C, D, E 약국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위에 아래 조건에 따를 때 문을 연 약국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보기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보기가 빠졌네. 오케이. 네, 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한 대로 똑같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아니다. 어허. 잠깐만요. 예, 앞서 지금 슬라이드 이 내용이 날라갔네. 오케이. 봅시다. 슬라이드 여기다. 오케이, 쏘리. 뒤에 가서 있었네. 오케이, 조금 넘어갑시다. 네, 오케이, 봅시다. 기억합시다. 제 슬라이드가 좀 엉켜 있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요거부터 합시다. 3-2부터 하는 거예요. 3-2부터 푸세요. 3-2. 네, 3-1부터 3-1, 1이군요. 지금 제가 지금 교재랑 지금 슬라이드가 약간 숫자가 엉켰네요.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약국이 있는데 문은 약것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원자 명제는 뭐예요? 어느 것이 문을 열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오니까 문을 열었다를 어떻게 원자 명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동일하죠.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봅시다. 원자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본 기호화 시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A와 B는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명제는 열었다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였어요?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니까 뭐 저번에 기호화 시킬 때도 이 문제 풀었었어요. 어떻게 풀어요?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모두 열었다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괄호를 안쪽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not 가로 열고 A and B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돼? 모두 열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로가 바깥으로 not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두 번째는 뭐야? A가 문을 열었다면 C도 문을 열었다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명제 하나 더 나오죠? 뭐 이건 뻔히 알 수 있는 거고요. A면 C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건 뭐야? A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B가 문을 열었거나 C가 문을 열었다라고 설명하니까 당연히 또는이 나오겠죠. not A면 화살표 가로 열고 B 또는 C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번은 리을은 뭐야? C가 문을 열지 않았다니까 당연히 not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문을 열었다면 E가 문을 열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not D면 not B가 되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야? D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E도 문을 열지 않았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까 다시 한번 대우 연습해 봅시다. B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B를 보면 D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E도 열지 않았다니까 얘를 바꾸면 대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E가 열었다면 D도 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고 봅시다. 단서를 쭉 놓고 이 단서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문제가 추론돼서 쪼르륵 원자 명제가 딱 분리돼서 어느 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맞춰야 된단 말이죠. 아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럴 때 한 개짜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한 개짜리가 뭐였어요? 4번에 있겠죠? 4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4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4번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4번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3번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3번까지 하는 건 좀 더 고차원의 문제고 3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3번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2번과 4번이 되겠죠? 2번과 4번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건 부정이 된단 말이야.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케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됐어요? 3번과 7번이 되면 뭐가 있어요? 3번과 7번이 되면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권 긍정시 된단 말이죠. 이렇게 했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not A가 빠져서 B면 C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하고 뭐가 있어요? B하고 또는 C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4번이 있죠? 4번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설명하면 한 번 쓴 거를 또 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속 써도 되니까. 왜? 나씨가 한 번 썼다고 도출됐다고 또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써도 상관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을까요? 이걸 알고 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9번과 5번을 가지고 또 설명했었죠? 9번과 5번은 후건 부정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 네가 나온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얘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6번과 10번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문을 연약국은 뭐예요? 문을 연약국은 지금 다 D가 계속 다 D가 많이 났죠? D도 많이 났지만 낫이 많이 났지만 문을 연약국은 당연히 only B가 돼서 답은 2번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갑자기 문제 만들 때 지금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푸실 문제는 3-3. 3-3을 풀어봅시다. 3-3. 3-3을 풀어봅시다. 쏘리, 지금 헷갈렸는데 3-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3-2부터 풀어볼까요? 3-2가, 여러분 교재는 3-2라고 3-2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2 풀어보세요. 다음 중 논리 형식 아닌 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번호가 헷갈렸는데, 풀어봅시다. 3-2. 다음 중 논리 형식이 아닌 것은. 풀어보세요.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도 한 2, 3분 줄게요. 시간을 아시겠죠?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푸는 거는 여러분 나와준 유인물에 다음 중 논리 형식 같은 것은 A 교수가 이거 나오는 문제만 풀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약간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그 3-2 여러분이 나오는 유의문 3-2는 어렵지도 않은데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풀어보는 거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어요? 풀어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문제 읽으면서 풀어도 되니까 풀어봅시다. 너무 누주하면 또 지루하니까. 왜 순서가 바뀌었지? 봅시다. 이 문제는 좀 헷갈리는데. 봅시다.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음 중 논증 같은 것은 A 교수가 국립대 교수라면 그는 대통령에서 임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서 임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A 교수는 국립대 교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당 지도부와 지지 없이는 새로운 증세안이 국무에서 기각될 것이다. 그러나 국무에서 새로운 증세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여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에 수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축구 대회에 참가 모든 팀은 결승 리그 최소 1승한 경우에만 본선 2라운드 진출할 수 있다. A팀, B팀이 조별 리그에서 1승을 했다. 따라서 B팀은 본선 1라운드 진출했다. 논리학 과목 총 강의 시간이에요. 사간이 아니라. 오케이. 이거 일부러 제가 계속 놔두고 있는 오타고요. 4분의 1 이상 결석한 사람이 모두 그 과목에서 F학점을 받는다. C군은 지난 학기 논리학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는 지난 학기 그 과목에서 4분의 2 이상은 결석한 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기호화시키면 지금 형식이 같은 거니까 기호화시켜 모양이 비슷한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호화시키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돼서 첫 번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공대 교사로 임명됐으니까 P이면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임명됐을 것이다가 나오니까 not PQ가 되고 not P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전형적인 후권 긍정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후권 부정
식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거 좀 재밌는데, 여당 지도 지지 없이는 증산 국무에서 기각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기각될 것이다 Q로 놓으면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뭐가 됐어?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화시키면 not P면 not P면 Q, 그러면 not Q, 그러면 P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설명하면 not나 P는 부정이기 때문에 같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재밌는 건 뭐냐 설명, 아까 우리 저번에 설명했죠. 요 두 개가 형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둘 다 원래 1번과 2번의 형식이 같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셨죠? 1번 아셨죠?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은 형식 같다라고 이미 알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다음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음 것을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1번과 2번은 후권 부당식으로 둘 다 타당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설명하면 3번이 포인트예요. 정답은 1, 2번도 참인데, 문제는 3, 4번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같은 것이 될 수 있냐면, 같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도록 해봅시다. 이 문제 포인트는 바로 3번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축구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은 조별리그 최소 1승한 경우에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앞서 설명, 오직 P인 경우만 Q다라고 설명할 때 뭐야? 뒤집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조금만 얘기했죠.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야? 오직 1승한 경우에만 진출할 수 있다는 뭐야? 2라운드 진출하려면 1승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뭐였어요? 얘는 아까 한 것처럼 조건문이니까 대우 법칙을 통해서 거꾸로 할 수 있죠. 무슨 뜻이야? 실수는 1승하지 최소 1승하지 못한다면 진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문장과 진출하려면 1승을 해야 한다라는 문장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왜? 대우를 동치기 때문에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1승한 경우에만 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1승을 했다, 그러므로 진출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최소 1승을 한다라는 것을 P로 놓고, 진출할 수 있다를 Q로 놓으면 어떻게 썼어요? 진출하려면 1승을 한다라고 문장을 바꾸면 P이면 Q가 Q이면 P가 되고요. 그럼 P가 참이고 Q가 참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1승을 못한다면 진출할 수 없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해요? not P면 not Q가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하면 첫 번째 건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고요.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어요? 전권 부정의 오류가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야? 4번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됐어요? 후권 긍정의 오류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구성을 1번으로 하면 3번과 4번이 동일하게 된단 말이죠. 답은 뭐야? 당연히 1, 2, 3, 4가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왜 문제를 풀었냐면 별로 좋은 문제는 같지 않은데,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 3번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3번 해석이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거까지 푸시면, 그거 3번 지금 최소 1승한 경우에만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뒤집어서 Q이면 P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대우인 not P이면 not Q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 경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것이 바뀐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 뭔지 알겠어요? 후권 긍정의 오류랑 전권 부정의 오류는 솔직히만 똑같은 거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거까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돌아와서 3-3을 해봅시다. 3-3. 한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쉬운 문제인데 좋아하는 문제 아시죠? 한번 풀어보세요. 한 2분 드릴게요. 2분에서 3분 정도.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죠? 한 번씩 풀어봅시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2분.
오케이.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이 너무 지루하면 재미없으니까 봅시다. 철수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목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설명하죠.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철수는 안경 끼지 않았다 진술과 모순이 되니까 뭐야? 철수가 끼지 않았다 진술과 모순은 뭐예요? 얘가 차이면 참이 될 수 없는 문장을 찾으란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하셨죠? 아시겠죠? 철수는 끼지 않았다 모순 문장은 당연히 끼었다죠. 끼었다와 끼지 않았다는 둘 다 참을 수 없으니까 이 둘은 모순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뭐 했어요? 얘가 철수는 안경 끼었다가 결론 나오려면 어떻게 할 거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들 다 찾으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철수는 안경 끼었다 라고 설명하죠. 얘를 갖고 뭘 만들었어요? 얘를 만들고 얘가 필요하면 뭐가 있어요? 얘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끼었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안경 끼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게 필요하겠죠. 어디 들어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있죠. 오케이. 예, 얘를 가지고 얘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끼었다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트레이닝 중인가 눈치챘으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끼지 않았으면 철수 출신이다. 해서 뒤에 게 부정되면 앞에 것도 부정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기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필요해? 서울 출신이 필요하니까 서울 출신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서울 출신이 들어있는 게 3번 있고 4번 있단 말이죠. 아시죠? 3번 있고 4번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3번과 4번인데 4번으로 가면 염색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겠죠? 염색 처리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한 대로 철수가 농구를 좋아하면 서울 출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농구를 좋아한다를 빼려면 여기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정광윤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1, 2,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푼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제가 이 문제 좋아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두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아까 모순이라는 것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론 개념을 이해해서 필요한 것도 쭉쭉 찾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3-4번을 풀어보세요. 4번. 이거 살짝 어렵긴 한데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참고로 설명하면 얘는 엘리트 기출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쭉 여러분 단서를 만들어 놓고 풀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따져보시면 돼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한번 기호화시키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날 때 풀어봅시다. 오케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논 중에서 결론을 노출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공리주의가 얘는 무슨 소리 하면 쭉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들을 기호화시킨 다음에 필요한 문장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 이론이라면 어떤 선험적 원리로부터 노출되거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공리주의가 선험적 원리로부터 노출된다면 공리주의는 경험적 준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의가 반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가 반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가 있다. 그러므로 독립주의는 도덕이론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아주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것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예요? 얘네들을 원자명제 찾아가지고 기호화시킨 다음에 뭐가 전제로 들어가는지 알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화시키면 이렇게 기호화시킬 수 있죠. 독립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 이론이다. 선험적 원리로 도출된다. 도덕 조치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공리주의는 정함적 주장이다. 반하면서
결과 최선의 결과를 아는 행위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and로 묶이는 것보다 묶어주는 게 더 편해요. 아시죠? 참고 설명하면 거기 보면 묶어주는 게 좀 더 편하니까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호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A면 가로 열고 B 또는 C, B면 not D, 그 다음에 C면 not E, 그러면 A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얘가 필요한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전제가 좀 더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단서를 다시 한번 풀어놓고 설명합시다. 단서가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데 풀이를 해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A가 나오면 뭐가 필요할까 설명할 수 있죠. 거꾸로 가는 게 더 편해요. A가 있으면 뭐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1번 있죠. 1번에서 후권 부정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not A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not 가로 열고 B 또는 C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얘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가정하죠? 그래서 가정하면 뭐가 돼요? 첫 번째 가정을 하면 B 또는 not B 또는 C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not 가로 열고 B 또는 C가 나오려면 우리가 드물관에서 나와서 not B and C가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설명했어요. not B가 나오고 not C가 나오면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까 한 대로 어떻게 설명했어요? 거기서 저 위에서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아까 한 대로 여기서 도출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 해결책이 S1, S2가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S2, S3가 있으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not B와 not C를 뽑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아까 말한데 진짜 싹 보면 뭐가 됐어요? C는 뽑아낼 수 있죠. 왜 C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C는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3, 4번을 통하면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야? B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단서자고 설명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B가 있으면 해결되는데 아까 말한 A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C는 바로 나오죠. C는 전권 부정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후권 부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not B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not B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not B가 나오려면 D하고 not B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 D하고 후권 부정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D가 D, 공리주의가 경험적 주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5번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문제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기호화시킨 다음에 거꾸로 결론부터 추론해 나가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 따져본단 말이죠. 앞에 농구랑 비슷하죠. 그렇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풀어봅시다. 5번. 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좀 수문전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풀어나가면 돼요. 아시죠? 수문전제 찾는 게 아니라 쭉 기호화시키면 쭉 기호화시켜서 트릭이 몇 개 있으니까 트릭만 찾아서 해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한 2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기호화시켜보세요. 우선 기호화시켜봅시다. 한 2분 정도 들 테니까 기호화시켜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나가면 안 되는데. 쏘리. 풀어볼까요? 원자병제 봅시다. 원자병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A 교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는 학생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 다음 정보로서 추론됐은 요일에 시험 볼 것이라 했단 말이죠. 선생님 대단하시다. 오케이. 시험은 며칠 나눠볼 수도 있다. 시험 볼 요일에 대해 설명한단 말이죠. 선생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언제 시험 볼지 추론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시험을 본다가 원자 명제가 되겠죠.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첫 번째 명제는 목요일에 시험 보고 토요일에 시험 본다니까 뭐야? 목요일에 시험 본다면 토요일에 시험 볼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뭐였어요? 그 다음은
설명하셨어요. 토요일에 시험 보지 않는다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시험 볼 거니까 어때? not 월이면 가로 열고 화 또는 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였어요? 시험을 월요일에 본다면 화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월이면 not 수요일이고요.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는 뭐야? 금요일에 시험 볼 것이다 원자명제면 화요일에 시험 본다면 어떻게 돼? 목요일이나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화시킨단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 설명하냐면 여기까지는 기화시켰는데 이거 갖고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주문경은 뭐야? 수문 전제가 설명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강의하지 않는 날이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강의하지 않는 날이 뭐였어요? 아까 말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금요일 날은 시험 안 보겠죠, 당연히. 시험 보는 날만 강의하는 날 당연히 시험 볼 테니까 수문 전제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한 번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월요일부터 강의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보로 추론되잖아. 근데 문제 뭐야? 목요일까지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토요일도 시험 안 보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셨죠?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냥 요 두 가지만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수수 풀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놓고 기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후권 부정이 될 수 있고 후권 부정에서 연원, 참고로 설명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6번까지만 나오면 그냥 쭈루루룩 풀려가니까 여러분도 굳이 지금 제가 말한 방법으로 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뭐 재밌게 풀려고 복잡하게 푸는데 여러분은 그냥 1번부터 6번까지만 도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자 명제로부터 쭉 여러분 풀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제가 하는 방법 쫓아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뻔한 거니까 여러분이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 놓고 한 번씩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6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납 목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과 7번을 하면 5번과 7번을 하면 엔드로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드모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튀어나오고요. 10번과 9번으로 하면 화요일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엔드로 여한지 결합을 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드모건 하고 설명하면 이렇게 돼 동치화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월요일에 튀어나온다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충 다 나왔으니까 뭐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월요일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헷갈리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교훈은 뭐야? 수문전제 찾아야 된다. 수문전제가 못 찾으면 헷갈린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잘 읽어서 그 지문에 수문전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서 수문전제 쭉 뽑아서 쭉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거 3-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조금 헷갈려요. 이건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소개시킬 겸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번 기화시키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한 보충해야 할 문제니까 항상 설명하지만 그냥 기화시키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요. 거기다가 뭔가 보충하라는 건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도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요 문제랑 요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LET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푼 3-4번 문제, 3-6번 문제를 여러분 쉽게 풀면 나 로스쿨 갈 수 있지 뭐 않을까?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보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오케이. 다음 논증을 3.6 LAT 기출. 다음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참을 깨달은 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면 배움, 거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결례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화시켜서 조건을 풀면 된단 말이죠. 기화시키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기화시키면 이렇게 기화시킬 수 있겠죠. 기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봅시다. 참을 깨달았다. 배움이 있는 자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요? 네, 이렇게 A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아니라면 희생 가운데 아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 소중함을 느낀다와 각오한 자로 설명하면 not C면 not D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E면 D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뭐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결론은 뭐야?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참고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깨달은 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라고 설명할 때 이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요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배움이 있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조건문 쓰시면 술술 이해가 돼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조건문으로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 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요 뒤에서 문제를 풀면 안 나오겠지만 정권은 P를 가정했을 때 후건 Q가 나오면 P면 Q가 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정권 P를 가정했을 때 Q가 나오면 P면 Q가 참이라고 추론한 것을 우리가 조건 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호를 쭉 놓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전제가 A면 B고 not C면 not D가 나오고 E면 D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E면 A가 나온다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건 증명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E를 가정했을 때 B가 추론되면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E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5번에 E를 가정했죠? E를 가정한단 말이죠. E를 가정하니까 E를 가정한다는 뜻은 뭐야? E가 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설명하냐면 1, 2, 3번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원자 명제 하나짜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짜리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기 쉽기 위해서. 그래서 E를 가정한단 말이야. E를 가져 B가 나오면 도출되면 이 문제는 참이 되니까 E를 가정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 놓고 E를 가정하니까 뭐가 됐어요? 3하고 5가 돼서 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번과 동치돼서 아까 어디죠? 대우 동치라고 할 수 있죠. 뒤집어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C가 나오게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C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B가 나오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단 말이죠. 여기서 B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B가 나오려면 여기서 해결책이 뭐야? A이면 B가 있으니까 A가 있으면 B가 도출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보기 2번을 기호한다고. 기호하면 뒤집으면 보기 2번을 보기 2번. 그러니까 보기 2번이 뭐예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참을 깨닫는 자니까 이것이 C면 A를 기화시키면 다음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놓고 증권 우리가 아는 2번과 3번을 전제를 놓고 우리가 아까 전공정식 만들고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했을 때 답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답은 책임의 소중함을 느낀 자는 참을 깨닫는 자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일부러 제가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참을 깨닫는 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라는 문자가 어떻게 돼? 참을 깨닫는다 라고 A로 놓고 깨닫는 자는 배움 있는 자다. 그러니까 참을 깨닫는 자가 원자 명제 놓고 배움 있는 자들 원자 명제 놓으면 P면 Q가 놓고 풀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가르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아까 말한 조건 증명이랑 있다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가 E면 B라는 것이 참이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E가 B가 결론에 E면 B가 조건문이 있을 때 E를 가정한단 말이죠. E를 가정했을 때 B가 도출되면 이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버해서 E를 가정한단 말이죠. E를 가정해 놓고 문제 쭉 풀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A가 있으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A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제를 찾아본단 말이죠. 아래에서 찾아본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A와 C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2번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2번 책임의 소중을 깨닫는 자는 참을 깨닫는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3-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다음 글의 상황에서 보기의 사실을 토대로 신입사원이 김 과장을 찾아내기 위해 추측한 내용 중 반드시 참인 것은? 보기. 김 과장은 오늘 아침 조기 축구 시합에 나갔다. 그런데 김 과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같은 회사의 어떤 신입사원이 김 과장에게 급히 전할 서류가 있어 축구 시합장을 찾았다. 시합은 이미 시작되었고 김 과장이 현재 양 팀의 수비수나 공격수 중 한 사람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기. 기억. A팀은 검정색 상의를, B팀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다. 니은. 양 팀에서 축구화로 신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디귿. 양 팀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모두 수비수다. 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 문제의 정보들을 다 기호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P한 사람은 모두 Q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P면 Q다 라고 번역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 팁이니까 테크닉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억은 아까 말한 대로 A팀이면 검정색 상의, B팀이면 흰색 상의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축구화 착용했다면 안경을 착용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안경을 착용했으면 수비수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얘기는 안 했지만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김 과장은 수비수나 공격수다 중에 한 사람 뛰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놓고 단서를 쭉 봅시다. 단서를 놓고 문제 1번을 봅시다. 만약 김 과장이 공격수라면 안경을 쓰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른 거니까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저기 1, 2, 3, 4 참고를 통해서 1번이 도출되면 반드시 참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출되지 않으면 반드시 참인 문장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 2, 3, 4 참고를 두고 5번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나 수비수면 나 착용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건 4번의 대우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바로 나 수비수는 뭐가 있어요? 나 수비수는 뭐가 돼 있어요? 공격수가 되니까 나 수비수면 안경 착용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참고를 가지고 설명하면 된단 말이죠. 아시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돼요? 그럼 바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1번은 틀렸다 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틀린다 라고 한단 말이죠. 참고로 대우는 이런 거니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그냥 틀린 것이에요. 추측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틀린 문장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똑같죠? 2번도 단서가 나온단 말이죠. 단서를 가지고 참고와 단서를 가지고 2번을 도출되냐 안 도출되냐 한번 해보면 된단 말이죠. 김 과장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축구화 신고 있거나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저기서 2번은 문제가 뭐냐면 발레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레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김 과장은 A팀이라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축구화를 안 신을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발레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건데 이 발레는 무슨 뜻이냐고 설명하냐면 이 발레는 전제와 거짓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발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번은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발레가 생기니까 흰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축구화를 신고 있을 수 있는데 흰색 상의를 입고 그러니까 검은색 상의를 입고 축구화를 안 신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팀에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참은 찾는 거니까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똑같죠? 아까 말한 대로 1, 2, 3, 4를 놓고 참고를 놓고 한단 말이죠. 김 과장은 B팀의 공격수라면 축구화를 신고 있지 않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설명했어요? 기호화시킬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B팀은 B팀이죠. B팀 공격수니까 B팀을 합시다. B팀의 공격수라면 나 축구가 되죠. B팀의 공격수라면 나 축구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설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3번을 기호화시키면 B팀의 공격수라면 낮 축구화가 된단 말이죠. 그걸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4번에서 안경 착용이라면 수비수죠. 그러니까 낮 수비수면 낮 안경이 된단 말이죠. 그쵸? 이건 4번의 대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참고를 갖고 설명하면 어떻게 쓰면 낮 수비수면 낮 안경이니까 공격수면 안경 착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경 착용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안경 착용이 낮 안경 착용이니까 낮 축구화가 됐어. 낮 저기서 이제 3번에서 축구화 착용이면 안경 착용이니까 저것을 대우로 바꾸면 낮 안경 착용이면 낮 축구화 착용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땠어요? 6과 7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6과 7번의 연쇄복목을 이용하면 연쇄복목 뭐야? P이면 Q, Q면 R. 그러므로 P면 R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면 공격수면 낮 축구화 착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바로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3번은 반드시 피전자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3번은 우리가 5, 6, 7, 8을 통해서 도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3번을 기호화시키면 B팀 공격수면 낮 축구화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5, 6, 7, 8을 통해서 도출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1, 2, 3, 4를 가지고 3번을 기호화시킨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3번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 이상이 답이겠죠. 그렇지만 4, 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봅시다. 4번 어떻게 설명했어요? 4번은 다 똑같죠? 4번 1, 2, 3, 4 단서가 있고 참고가 있단 말이죠. 만약 김 과장이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다면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4번은 발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까 3번하고 동일하게, 아까 2번과 동일하게 발레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설명하냐면 김 과장이 AT 공수라면 검정 상의를 입지만 안경을 안 신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또 근거가 하나 있어요. 5번처럼 낮 수비수면 낮 안경이다라는 대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발레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제와 거짓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다시 돌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걸 통해서 근거 5번과 6번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낮 수비수 4번에서 낮 수비수가 안경이 되고 공격수면 안경이 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거기서 4번은 반드시 참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은 아니단 말이죠. 왜? 발레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5번과 6번을 만들 근거를 둬서 공격수가 된다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안 신을 수 있으니까 검은색 상의를 입지만 안 신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참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을 봅시다. 지금 3번이 답인데 한 번씩 추측 살펴보는 거예요. 5번 봅시다. 5번도 똑같이 1, 2, 3, 4를 놓고 참고로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만약 김 과장이 A팀 수비수라면 김 과장은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으며 안경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얘도 반드시 참이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추론하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김 과장이 수비수라면 검정색 상의를 검정 상의는 있겠지만 안경을 꼭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근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번을 통해서 1번이 검정 상의인데 이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A팀의 검정 상의니까 검정 상의는 꼭 있겠지만 어떻게 설명했어요? 안경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었죠?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참이 아니게 된 발레 추론을 발레 추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반드시 참이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음 논조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문제는 1번은 거짓이고 1번은 거짓이었고 1번은 거짓이었죠. 1번은 잘 봅시다. 아이씨 넘어간대. 봅시다. 그래서 아이씨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김 과장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축구화 신고 있다는 건 반드시 참이다. 반드시 참은 아니다 라고 했던 발레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피해로 도출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고요. 4번과 5번도 반드시 참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도출하기 위해 저 잘못 썼네. 네. 저 오타 못합니다. 제가 거기 앞에 위에 문제 잘못 썼네요. 다시 문제를 읽으면 보기를 토대로 김과 찾기 위한 추천에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저 위에 글을 딴 데서 잘못 캐치해왔네요. 그러니까 문제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반드시 추측한 내용이 반드시 참인 것은 3번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막 틀려서 편집도 하고 있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여튼 3번이 답이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우리가 갖고 있는 1, 2, 3, 4와 근거, 우리가 아까 1, 2, 3, 4와 근거를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논리학을 좀 배워가지고 논리학 기초들을 배워서 실전 문제들을 풀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면서 논리학이 어떻게 이용돼서 문제로 될 수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유물에 있는 뒤에 두 문제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문제를 더 내서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요즘에 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수업을 좀 더 올리도록 하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앞뒤가 좀 생뚱맞게가 있는데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